2021년 6월 셋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즌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한층 풀이 꺾인 멜번 지역의 지역 감염 확산 소식과 락다운 조치 완화, 호주 싱가포르가 논의하고 있는 자유여행 트래블 버블 소식,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계획 중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주 입국 관련 소식입니다. 확산세에 있었던 멜번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풀 꺾여 점점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5월 24일 클러스터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6월 11일에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완화된 락다운 조치와 퀸스 버스데이 휴일이 있었던 지난 주말 각종 모임으로 재확산의 우려가 있었지만 오늘 오전 발표에 또다시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등 점점 멜번 지역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멜번 광역권이 2주간 락다운에서 벗어남에 따라 필수적인 이유로만 가능했던 외출 사유 5가지는 사라져 언제든지 외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외 모임은 최대 10명으로 제한이 되고 가정에서의 모임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페와 식당은 다시 착석 손님을 받을 수 있지만 엄격한 인원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학교도 대면 수업을 재개하지만 헬스클럽은 계속 닫혀있게 됩니다. 또한 이동 가능 범위는 10km에서 25km로 늘어나는 등 락다운 규제의 상당 부분이 완화가 됐지만 멜번 광역권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한편 지난 6월 1일 락다운 중이었던 멜번을 빠져나와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여러 지방 도시를 거쳐 6월 5일 퀸슬랜드 주 경계를 넘으며 육로로 여행을 했던 40대 부부가 퀸슬랜드 션사인 코스트에서 받은 진단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의 확진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6월 1일 멜번에서 떠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며 6월 3일 바이러스 증상이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경우 처음에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보건당국은 부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며 약해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역 감염으로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각 주는 비상에 걸리며 접촉자 추적에 나섰는데요. 다행히 이후 지역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퀸슬랜드주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이들 부부가 코로나 의료 지침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호주의 해외 여행 금지령이 2021년 9월까지 연장이 된 가운데 지난주 모리슨 총리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트래블 버블을 논의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4건의 코로나 확진 사례를 기록하며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진행도 잘 되어가고 있고 이에 맞춰 코로나 제재 조치가 완화되고 있으며 곧 사람들이 직접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간편 검사 키트를 약국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모리슨 총리는 양국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호주 뉴질랜드 버블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경이 개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각국의 백신 인증서를 양국 간에 서로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현재로서는 호주와 싱가포르 간의 트래블 버블을 방해하는 것은 없다고 밝히며 해당 합의가 급격한 진전을 보이고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만약 싱가포르가 트래블 버블이 시작이 된다면 유학생들이 우선권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는 유학 산업이 발달한 나라이고 유학생들이 호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국경을 우선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좋아지는 상황 덕분에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올해 중순부터 14일마다 250명의 유학생들이 뉴사우스웨일스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뉴사우스웨일스주로 해마다 25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공부를 해왔고 지역 사회에서 약 9만 5천여 개의 일자리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유학생들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번 뉴사우스웨일스 발표를 많은 이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유학생의 경우 입국 후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생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전세기를 이용해 시드니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출발지로는 한국, 중국, 태국, 네팔 등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번 뉴사우스웨일스주 발표에 따라 대부분 대학이 2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인 8주 안에 유학생 첫 번째 그룹이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뉴사우스웨일스주 계획은 연방 정부에 제출이 된 상황으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에서 지난 4월 48세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사망한 이래 두 번째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호주 의약품 허가처인 TGA는 52세 뉴사우스웨일스주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례가 드물게 발생하는 심각한 혈전 사례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360만 명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후 겨우 두 번째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을 하여 지금처럼 혈전에 의한 사망 사례는 극히 일부 사례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심각한 혈전이 1단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사례는 15건에 불과하고 심각하지 않은 2단계 부작용은 33건입니다. 이들 부작용 사례 48명 중 31명은 이미 병원에서 퇴원한 후 회복 중이며 15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 1명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부작용 케이스가 매우 드문 케이스 경우라는 것을 설명을 하며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정부가 주내 두 번째 대규모 백신 허브 개장을 준비하며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시드니 올림픽 파크 백신 허브의 경우 하루 5천여 명이 접종을 하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데요. 두 번째 백신 허브는 레이크 맥커리에 있는 벨몬트에 세워질 예정으로 주당 2만여 회분의 백신이 접종될 예정입니다. 호주 백신 접종은 점점 속도를 내고 있고 500만회 돌파를 해 600만회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 단계에 100만회 접종에 47일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9일 만에 100만회분을 돌파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층 풀이 꺾인 멜번 지역의 지역 감염 확산 소식과 락다운 조치 완화, 호주 싱가포르가 논의하고 있는 자유여행 트래블 버블 소식,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계획 중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주 입국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